굿모닝 프레지던트. 예, 안녕하세요. 별로 굿모닝한 분위기가 아니네요. KFC는 출장 가버리시고 참 우리도 오늘 참 주차하다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좀 주차 대란이 여의도 주차 가서는 대란. 정말 예, 주차 너무 예, 힘듭니다. 늦게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치권에 뜬금없이 소환된 셀럽 한 분과 그렇죠. 원래 셀럽이었는데 괜히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10년 동안 방황하고 계시는 분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는 우리 황교익 선생, 마칼럼리스트. 네,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네. 선생. 두 번째는 철수 안철수, 우리 찰스 의사 선생님. 예, 의사 선생님이시죠. 예,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황교익 선생님은 왜 갑자기 유명해졌죠? 황교익 선생님은 저희 그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관광공사. 네, 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후보로 오르셔가지고 그냥 벌써 꼽힌 거 아니에요? 내정된 거 아니에요?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꼽힌 네. 건 아니고 이제 관광공사에서 이제 뭐 서류나 이런 거 거쳐서 세 분이 뽑히면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선택하게 되고 이제 청문회를 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모 절차에 들어가서 그쵸. 서류 통과된 거네요. 근데 뭐 다른 캠프에서는 이낙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낙하산이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네요. 그래서 아직 뭐 이 지사님께서 1인을 아직 선택한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뭐 공사에서도 뭐 인터뷰 그런 영상 보니까 뭐 아직 절차 중에 있다. 뭐 그냥 뭐 후보진에 오른 건 맞다. 그리고 경기도를 위해서 많이 뭐 노력하신 분이다라고는 뭐 하시고는 있더라고요. 그럼 좀 앞선 공격이네요. 저는 그걸 보고 이낙연 후보님과 이재명 후보님 둘 다 사실 좋은 느낌은 아니다. 좋은 왜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낙연 후보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막 왈가왈가할 그런 일까지는 큰 사안이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엄청 엄중한 일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간 건 조금 후보자로서도 조금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었고,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뭐 그런 보훈이라든지 이렇게 뭐 그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사실 뭐 굳이 선택해서 자신의 이런 길에 조금 뭐 도움이 되지 않는 뭐 그런 선택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광역지자체의 공기업의 인사를 하는 문제 가지고 내부에서 싸우는 것 자체가 저는 못마땅해요. 왜냐하면은 맞아요. 17개 우리나라 광역시도에 이런 인사들이 한두 개 계세요. 근데 이 정도 뭐 서류를 접수를 시키고 청문회까지 하는 절차라면은 비판할 거리가 없어요. 이게 뭐 이낙연 후보도 도지사 해보셨잖아요. 도지사 때 그러면은 뭐 측근들 안 썼겠어요? 다 썼지 뭐. 그래서 둘 다 사실 뭐 크게 이게 이슈가 돼서 좋을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옛날에 그분 기억나요? 이한유 씨라고 독일인 귀화 한국인 이참.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참 이명박 정부 때 맞아.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됐어요. 맞아요. 뭐 그분인들 뭐 대단한 전문성이 있었겠어요. 맞아. 다 소환되고 있어. 이 황교익 그러니까. 마칼럼니스트 때문에 이 전 과거들이 다 막 소환되고 있어요. 어지러워.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좀 가외 이야기인데 네. 황교익 선생이 관광공사 사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뭐 그분의 인성이고 그동안 뭐 정치 발언하셨던 거 그냥 다 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냐,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봐야 되지. 정치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의 라인이다 뭐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조금 아직도 그건 저도 국제 동의합니다. 정치에 좀 머물러 자기 있는 편 게 아닌가. 써야지. 뭐 저는 자기 편도 다 떠나서 그 사람이 되는 사람이면, 그렇죠. 될 만한 사람이면. 될 만한 사람이면, 적합한 사람이면은 뭐 유명이든 아니든 뭐 주변 지인이든 아니든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이 황교익 씨가 2017년도에 부산에서 열린 푸드 페스티벌. 이제 그 당시 시장은 서병수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거기 위원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음식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뭐 그냥 마칼럼니스트가 아니고 그런 것을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했다는 것은 이 조직을 운영하는 쪽으로는 그런 쪽으로는 좀 실력이 있는 분인 거죠. 뭐 그렇다면야. 평소에 황교익 선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좀 조금 사실 이렇게 좀 까칠하잖아.
그쵸. 사실 뭐 젊은 층에게는 큰 인기 없어요?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분을 잘 몰라요. 어. 네, 잘 모르는데 뭐 이런 댓글들 이런 거 보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댓글들 보니까 뭐 젊은 층에게는 무슨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인기는 떡볶이. 없다. 떡볶이?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없애야 된다. 뭐 떡볶이 음식이 아니다. 너 떡볶이 음식이 아니다. 그거 네네. 근데 뭐 저도 이제 구설에 오를 수 있지만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싶은데 제가 늘 그 이야기 하거든요. 비빔냉면 맛없는 집은 음식점도 아니다. 왜요? 아니 음식에 대해서 저도 나름 철학이 있으시구나. 철학이 음식에 있죠, 대한 철학이 철학이 있으시구나. 물냉 먹어요, 비냉 먹어요. 저는 석거냉 아세요? 석고냉은 뭐야? 석거냉면이라고 이거 수도권엔 없대요. 없어요? 이제 비냉에다가 물냉을 섞어 먹는. 그런데 있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그냥 비냉 시키고 물냉 육수 주세요 이렇게 섞어 먹잖아요. 근데 뭐 이제 아래 전라도 쪽에서는 석거냉면이라고 알았죠. 진주에도 있어요. 진주 쪽에서. 맞아요. 진주 냉면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먹어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취향이 물냉 취향인데요. 물냉 취향이. 물냉이야말로 진정한 냉면의 맛을 판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비냉은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양념빨? 양념빨이지. 예. 아마 우리 황교익 선생도 떡볶이에 대해서 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뭐 우리 황교익 선생이 우리가 막 입에 끌어넣는 식의 음식 섭취에서 음미하고 맛을 분석하는 즐기는 그런 식의 좀 이 맛의 한 단계를 맛을 즐기는 것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그쵸. 마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을 그분 때문에 사실 좀 대중화됐던 것 같아요. 네네. 저분 아세요? 임지호 선생이라고 아세요? 임지호 선생. 방랑식객.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분은 이제 자연주의 식탁을 이 돌 위에다가 뭐 풀 뜯어서 음식 만들어 오는 이런 분인데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한국에 저는 보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황교익 선생이 보고 싶더라고. 나름 전 중요한 사람이다. 의미 있는 분이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건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거는 좀 모르겠고 뭐 본인의 또 그게 있으시니까 주요한 업적이 있으시니까. 황교익 선생이 저한테 약간 좀 불편한 댓글을 다신 적도 있어요. 정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진중권을 비판하면서 개뿔든 뭘 그 정치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한 사람이 함부로 마구 떠든다 이런 이야기 했더니 황교익 선생께서 정치는 모든 국민이 다 그 토를 달 수 있고 그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맞는 얘기하셨어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정치적인 글을 많이 남겼었더니까. 근데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마칼럼니스트의 전문성은 알겠지만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태에서 또 한 번 또 이제 이낙연 후보님에 대한 또 뭐 일본 총리나 해라 뭐 이런 식의 세더라고. 센 워딩은 본인에게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기업의 사장들 중에 전직 국회의원들 많이 갔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황교익 씨가 낙하산이라고 이야기해서 비판을 하면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확대돼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지나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화롭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황교익 선생이 뭐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안 한다고 밥 못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뜬금없는 이 정치적 이제 휘말려 가지고 좀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유명인이니까 그 정도는 뭐 감내하시겠죠. JYP보다 좀 더 억울한 상황인가? JYP보다 좀 더 억울하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좀 서로 싸우는 건 좀 지나치다 싶어요. 좀 자제했으면 싶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국민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과거나 이렇게 뭐 이런 자질구리라고 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지만 이렇게 개인적이고 좀 그렇죠. 개인사지. 이런 거 갖고 왈가왈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와 정책을 통해서 조금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황교익 선생을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그냥 끝나실 분이 아닐 것 같아 느낌이. 아니 워딩이 너무 셌어. 그러니까 일본 총리나 하라 뭐. 깜짝 놀랐어요. 적당히 화해하시죠. 네, 평화롭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평화롭게 조금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교익 선생님 덕분에 뭐 맛있는 음식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찰스 철수 안철수 네. 선생님, 안철수 대표님. 안철수 전 교수님께 대해서 좀 마음이 얘기했던데. 아파요, 뭔가. 왜 마음이 아파요? 그 젊은층은 약간 이분을 보면 좀 짠한 게 있어. 왜? 되게 와 멋진 사람이다라는 옛날에 그런 느낌이 있었지. 그런 예. 느낌이 엄청 있었어요. 와 과학자, 의사, 이과의 정말 전문가 막 청춘 이런. 콘서트하고 다니고 TV 그거 뭐죠 이경규 진행했던 힐링 캠프 나오고 이랬을 네네네. 때에도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이제 이분이 정치에 옴으로써 그게 보여줬던 게 다 쇼야? 뭐지? 정치 괜히 왔죠. 그죠? 안 왔어. 와가지고. 위인전도 있었어요. 안철수 위인전도 있었어. 되게 멋진 사람이라고 저희는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괜히 정치에 와가지고 너무 아쉬운 분 중 한 분이에요, 사실.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결국은 합당이 불발이 됐죠. 그쵸. 합당. 누구 잘못이에요? 이준석 잘못이에요? 안철수 잘못이에요? 근데 뭐 자잘못이라기보다 이제 자존심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이 대표님도 사실 정치에 딱 등장했을 때 엄청난 이슈였잖아요. 안철수 현상. 네, 그럼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영광에 조금 아직 좀 취해 있고,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이제 의사로서의 또 이미지, 전문가로서의 이미지가 또 한층 좀 올라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또 오른 입장이 아니었나. 네. 몇 프로 나올까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그냥 이 국민의 네. 당에서 이제 출마하셨을 때 예. 지난번에 20% 넘게 득표했어요. 대선에서. 이번에도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20% 한다. 네. 내기 한번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내기하시죠. 저는 5% 미만. 정말요? 예. 그래, 저는 그러면 그때만큼 나온다에 걸게요. 그때만큼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더 근접한가로 내기하는 걸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5%와 20%. 그러면은 10% 나와도 제가 이기는 겁니다. 아, 제가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 10, 한 3%? 음. 요 정도에서 이제 승부가 결정나겠네요. 그럼요. 그죠? 13% 이상 이하로 가시죠. 오케이. 그렇게 가시죠. 오케이. 13% 이상 이하로 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거짓말을 한 셈이 되죠. 그러니까요. 국민의힘과의 조건 없는 합당을 하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 출발을 안 하실 것도 같아요, 사실. 안 하실 것도 같다. 다른 후보를 하나 모셔올 수도 있다.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럼 국민의 당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본인에게 좋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대선에 출마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많이 크지 않나. 목소리 바꾸고 난 뒤에 그런 거 개의치 않은 것 같던데. 목소리를 바꾸셨다고. 목소리 바꿔서 이야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배우셨나요? 남의 단호박을 꼭 사주십시오. 바람을 맞아야 제맛입니다. 주문전화 왜 안 뜹니까, 감독님? 아니 근데 마약 단호박.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좀 아쉬워요. 어떻게 보세요? 출마하실 것 같나요? 국민의 당 출마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제3지대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도 제3지대가 비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자리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3제대 얘기하니까 심상정 의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출마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분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뭐 장혜영, 유호정을 출마시키시죠. 근데 패미당으로. 그분은 근데 이슈몰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벤트 정당이지. 이벤트 정당이 된 것 같아요. 정당은 이벤트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예. 제가 감히 연구자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뭐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이벤트, 이벤트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조금 그러면 야권으로 한번 돌려서 네네. 윤석열 후보. 윤석열 지지도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죠? 네, 왜 이렇게 안 떨어질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골수층이 벌써 생겼나? 골수증은 아니지. 반문재인이죠. 반문재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슬프네요. 뭐 현실은 전 원장도 거의 반문재인인데 이제 그 대표성이 윤석열이 있으니까 윤석열은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각을 두고 싸웠잖아요.
저 검찰총장 할 때도 치고받고 싸웠다 문재인 정부와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단순한 반사체가 아니라 우리 이제 탑돌이 현상이래요. 탑돌이. 탑이 뭡니까? 그냥 돌로 만든 하나의 그냥 조각품이잖아요. 근데 돌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기원을 하면서 이 기원이라는 영적 기운이 탑에 사실은 나중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탑 자체가 영적인 이 유전자 구조가 다 다르대요. 유전자가 아니라 이 원자 구조가 다른 뭔가가 생겨버린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예. 기원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탑돌이 현상인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그 토론회 대선 토론을 이제 안 하시고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갈 것 같아요. 그 출범 전까지는 아무런 당의 공식 행사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안 나갈 수는 없을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준석이 자꾸 절충을 하면서 윤석열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님도 요새 짜네. 이준석 현상이었는데. 짜네요. 아니 그럼 안철수, 이준석 다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사람인 모양이죠? 이준석 대표는 젊은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의 그 교육 철학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교육 철학은 좋아하는. 교육 철학이 있구나. 네네 그때 문제 뭐. 안철수는 그런 철학도 없죠? 안철수는 본인이 브랜드죠. 근데 두 분 다 본인이 브랜드인 것 같아요. 예. 본인이 브랜드인 것 같고. 기필고 나도 JYP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응원합니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JYP 브랜드 이렇게 뭐만 하면은 네이버에 실시간 오르시는데 만드실 수 있잖아요. 악명이야, 노토리였어요. 슬퍼.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내긴 했습니다. 네. 자, 안철수 대표가 만약 대선 나오면 몇 프로 득표할 것인가 내긴 했고요. 13%. 네. 자, 그렇게 했고요. 뭐 그럼 그 안철수 대표가 대선까지 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가 됐네요. 그렇겠죠. 음. 나오시겠죠? 네. 안철수가 나온답니다. 안 나오면 좋겠다. 하지만 나올 거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나오실 거죠? 오늘 우리 저기 KFC가 없어서 오늘은 조금 저희가 짧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짧지만은 이 우리 황교익 선생 이야기, 안철수 선생 이야기를 재미나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